왕의 그림자 세종 일부. 형이 버린 자리. 피는 왕자를 만들지 않아요. 피는 왕자를 지웁니다. 왕이 되기 싫었던 형이 세자가 된 동생을 찾아옵니다. 이런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흔치 않았어요. 보통은 칼이 먼저였으니까요. 형제가 마주 앉는다는 건 한쪽이 이미 져 있다는 뜻이었고, 진쪽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칼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빗줄은 끊어지고 형제는 적이 됐어요. 그게 왕조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달랐어요. 형은 말했을지도 모르죠. 미안하다. 내가 버린 자리를 내가 떠안게 되었구나. 왕자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무게를 두 눈으로 이미 보았으니까요. 피의 아버지,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해요. 태종 이방원,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그는 형제들을 쳤어요. 이복 형제 이방번, 이방석, 그리고 정도전.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이름들이었어요. 칼소리도 없이 새벽이 오기 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2년 뒤인 1400년, 이번엔 친형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제2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형도 쳤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귀양을 보냈죠. 살려두는 것이 때로는 더 잔인한 방법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피를 딛고 이방원은 왕이 됐어요. 형제를 베어 만든 왕제였지요. 양녕대군은 그 모든 걸 보며 자랐어요. 어린 눈으로,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두려움은 그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기억으로. 어머니의 침묵. 원경왕 후 민씨. 그녀는 보통 여성이 아니었어요.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남편 이방원을 직접 도운 여성이었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전가를 보내고 거사를 성공시킨 참모였습니다. 그러나 왕비가 된 뒤 그녀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407년 태종은 명을 내렸어요. 민씨 형제들을 제거하라. 원경왕 후의 오빠들 민무구, 민무질. 왕비의 진정이 왕의 손에 무너졌어요. 그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왕비였지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가문을 쳤어요. 함께 피를 나눈 거사를 성공시킨 남편이 그 침묵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 무력감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양녕은 그 어머니의 눈을 보며 자랐어요. 왕좌 옆에 있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 힘이 있어도 혈육을 잃는다는 것. 어머니의 눈 속에는 항상 그 장면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양녕의 두려움은 어쩌면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공포였는지도 모릅니다. 방탕인가 계산인가,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방탕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양녕은 영특했어요. 어릴 적 학문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태종이 일찍이 총애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1412년 양녕대군은 기생 어리를 궁으로 데려왔어요. 신하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상소가 올라왔죠. 세자의 덕이 이와 같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옵니다. 어리는 곧 쫓겨났어요. 그러나 양녕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리를 다시 데려왔어요. 더 노골적으로, 더 대담하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냥에 빠졌어요. 연애를 열었어요. 궁 밖을 떠돌며 사고를 쳤어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마치 보여주듯이 이건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위였어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왕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 철저하게. 태종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오래 생각해야 해요. 태종은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제의 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계산을 몰랐을 리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동안 묵인했어요. 어느 선까지는 두고 봤어요. 왜였을까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왕좌가 무엇인지, 그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나에게서 왔다는 것도. 그러나 결국 태종은 결단을 내렸어요. 1418년 양녕대군 폐쇄자. 이유는 여럿이었어요. 어리사건, 아버지 명을 어긴 것, 끝없는 탄핵 상소.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충령, 셋째 아들 학문을 사랑하고 밤새 책을 읽고 신하들의 신망을 받는 왕자였어요. 태종이 원한 건 결국 충령이었어요. 그리고 양녕은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스스로 망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형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도 1418년 여름 폐쇄자의 교지가 내려졌어요. 그날 밤 양녕은 충령을 찾아갔어요. 기록은 짧아요. 만났다는 사실만 남아있어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 방에 있던 공기가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형은 말했을 거예요. 미안하다. 이 자리는 무겁다. 알고 있지? 충령은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역시 알고 있었으니까요. 왕자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과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두 형제는 그날 밤 그 무게를 나눴어요. 세종은 성군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앉은 자리는 형이 버린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는 형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고 어머니의 침묵이 스며 있었고 아버지의 피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왕의 그림자, 이번에는 권력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